네, 계속해서 54번입니다. 단면적 50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내장형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 최대 경관이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원래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8.71에 22입니다. 8.71에 22일 때 표준 경관이 비종은 250이요. 그런데 8.71에 21을 얼마? 50스퀘어를 사용한다면은 경관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냐? 500. 그래서 54번에는 답이 4번 500이 됩니다. 이 경관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경관일 때는 고압이 8.01에 5, 특고압이 8.71에 22입니다. 그런데 고압을 21을 사용하고 특고압을 50을 사용하게 되면은 경관을 300, 500, 600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55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고 단면적 22의 경동연선을 사용한다면 경관은 최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54번에 있는 해설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은요, 고압으로 22를 사용한다면 A종은 300 이하를 사용할 수가 있다. 300m 이하로 시설할 수가 있다. 56번 고압 보완공사에서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경관은 얼마냐? 원래는 150에 250에 600인데 지금 고압 보완공사입니다. 그러면 A종은 보완공사 전부 뭐다? 100m입니다. A종은 저압 보완공사, 고압 보완공사 1종은 사용 못하고요. 2종 특고, 3종 특고 모두 100m죠. 그래서 56번에는 1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고압 보완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고압 보완공사는 일반 고압 절연전선하고 똑같습니다. 저압은 원래는 5.26에 4였다가 저압 보완공사를 하면 8.01에 5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압에서는 5.26에 4였다가 저압 보완공사를 한다? 그러면 8.01에 5예요. 근데 고압은 고압 절연전선이 원래 8.01에 5인데 고압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8.01에 5가 됩니다. 그래서 57번에는 답이 1번.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인양가도 8.01에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저압, 고압, 보완공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고요. 저압 절연전선과 고압 절연전선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문제가 시험에 조금 어려운 거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압 보완공사는 고압 절연전선과 똑같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58번 사용 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선로를 일종 특고 보완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합니까? 자주 나오는데 58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종 특고 보완공사에서 100kV 미만입니다. 100에서 300을 300 이상입니다. 그래서 50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일어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1.67은 50일 때도 있고 55일 때도 있는데 앞에서 했던 54번 같은 경우나 54번 같은 경우는 5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KC 규정에서 이때는 55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오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규정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개정되면서 변경되면 그때 정오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54번 같은 경우는 50이 되고요. 지금 58번 같은 경우는 55가 맞습니다. 이때는 150이고요. 300을 이상이면은 200입니다. 200. 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154는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니까
150이 됩니다. 59번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154kV 송전선로는 전선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했을 때 59번에 1종 특구에서는 일단 3초 이내 차단하는 겁니다. 다만 100kV 넘으면은 2초. 59번 문제는 154kV니까 100kV를 넘죠. 그래서 답이 2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뒷부분에 C가지 있죠. C가지에 시설할 때 100kV 넘는 C가지 시설하는 것은 1초 이내가 되죠. 60번입니다. 다음 중 이종특구 보안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종특구 보안공사 일반 특구와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맞고요. 이번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화 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2 이상 맞습니다. 이종특구 보안공사에서 목주는 2 이상이고요. 3번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 그 경과는 100m 이하일 것. 목주는 보안공사에서 모두 100m라고 했죠. 4번 지지물이 A종 철주, 목주와 A종 철주는 똑같잖아요. 칸이 목주 A종 철주, 목주 A종, B종 철탑입니다. 그래서 목주와 A종은 똑같고 그래서 4번에서는 150m 이하가 아니고 3번과 마찬가지로 100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61번 전선의 단면적이 38인 경동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는 비정철조 또는 비정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특구압 가공전선을 3종 특구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 보안공사에서 예외로 우리가 그 전선을 2전선 이상으로 사용하면은 표준 경관으로 할 수가 있다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3종 특구 보안공사에서 일반적인 경우 200m 이하고요. 만약에 전선을 21.67 이상의 55 이상을 사용하면 250m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55 이상이 아니고 38이죠. 38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3종 특구 보안공사의 규정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55 이상이면 250을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38이기 때문에 55 미만이죠. 그래서 답은 200m가 됩니다. 답은 3번. 62번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상부 조영제 위쪽입니다. 저고압 가공전선이고 상부 조영제의 옆쪽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옆쪽과는 옆쪽은 1.2죠. 저압과 고압 모두 1.2입니다. 특고압은 3에 1.5에 0.5인데 옆쪽, 위쪽이 아니고요.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위쪽은 2의 1입니다. 고압과 저압 모두 위쪽은 2의 1, 2의 1. 그 다음에 특고압은 얼마요? 3의 2.5에 1.2, 3의 2.5에 1.2인데 저고압에서 옆쪽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이다, 절연전선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1.2 그대로 됩니다. 62번은 1번.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63번. 600V 비닐 전련전선을 사용한 전련전선입니다. 전련전선.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위쪽에서 상부 조영제와 접근하는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했을 때 지금 600V 비닐 전련전선은 고압 전련전선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죠. 그래서 위쪽가 했으니까요. 답은 2m입니다. 2m. 일반적인 경우요. 위쪽.
그래서 62번의 문제에서 해설의 표, 상부조용제 상방의 일반적인 경우, 상부조용제 상방 일반적인 경우 2m잖아요. 63번은 그겁니다. 지금 만약 600V 비닐 전륜전선이 아니고 고압 전륜전선이다. 저압을 고압 전륜전선이다. 그러면 1m가 될 거예요. 근데 600V 비닐 전륜전선은 저압이니까, 저압이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어요. 답은 2m입니다. 64번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이 상부정제 위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과 가공전선과 건조조물의 저용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조금 전에 했지만 3m에 2.5m에 1.2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m, 특과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2.5m, 케이블을 사용하면 1.2m인데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답은 1.2m입니다. 표에서 기타 전선 있죠? 기타 전선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과 절연 전선일 때 2.5m, 케이블의 위쪽일 때 1.2m가 되는 거죠. 64번에는 답이 2번. 65번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한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64번 표에서 보시면 상부조영제 케이블의 옆쪽 또는 아래쪽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문제에서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상부조영제 케이블 옆쪽 또는 아래쪽이 보시면 0.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답은 1번 50cm 이상이어야 한다. 66번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의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구보험공사,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구보험공사, 2차 접근 상태니까 2종 특구보험공사. 답은 3번이고요. 67번 765kV, 400kV 이상입니다. 특과 가공전선이 건조물 2차 접근 상태에 있는 경우 전선의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 이격거리는 28m 이상일 것. 6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28m. 68번 시간제 시설하는 154kV 가공전선으로 도로와 1차 접근 상태. 이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대지와 이렇게 대지와 이 가공전선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높이 얼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도로 횡단할 때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죠. 이때 기준 얼마? 160k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입니다. 이때는 60kV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건조물, 도로나 건조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이격거리는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 도로나 건조물. 이때는 얼마? 35kV 기준이 됩니다.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68번은 뭐요? 68번은 이거죠. 도로 건조물이고 35kV 기준으로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68번에서 154kV입니다. 그러면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에서 154는 단수 구합니다. 154 마이너스 35kg 기준으로 했으니까 35분의 10합니다. 그러면 11.9단이니까 12단이죠. 12단. 3 플러스 12 곱하기 0.15.
1.8이니까 4.8m가 됩니다. 그래서 68번에는 2번. 요거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9번. 특과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여 도로 상부에 시설된 경우, 특과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여서 상부에 시설된 경우 뭘? 보호막 설치하죠. 보호막 시설한다. 보호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호막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1.5m 이하 맞고요. 2번 보호막이 특과 가공전선 1의 외부에 뻗은 특폭은 특과 가공전선과 보호막 수직거리의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이죠. 3번 보호막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특과 가공전선 직하일 경우는 8.01에 5고요. 그 밖에도 5.26에 4가 됩니다. 직하 8.01에 5, 그 밖에 5.26에 4. 네, 답은 2번이 틀렸고요. 70번 볼 필요 없죠. 2차 접근 상태 이종특구 보험공사. 2차 접근 상태 이종특구 보험공사. 답은 3번입니다. 71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를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압 가공전선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압과 저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에 30, 0.6m에 0.3m입니다. 일반이고요. 이때 30cm로 줄어드는 경우는 고압 전련 전선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할 때 30cm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고압과 고압과 저압일 때는 60에 40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일반적인 경우나 고압 전련 전선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4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1번에서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에서 80이죠. 80에 40입니다. 예. 80, 반으로 줄어듭니다. 60에 30, 80에 40. 이렇게 했을 때 케이블이면 40인데 케이블이 아니니까 80이 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뿐만 아니고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그 다음에 그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간 모두 비슷하다고 했죠. 60에 30에 80에 40입니다. 자주 나오는 수치요. 71번에는 4번 80이고요. 72번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을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사이 이격거리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어느 한쪽에 전선이 고압 전련전선, 특고압 전련전선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게 전선 간에 60이고요. 지지물 간에는 30입니다. 전선 상호간도 마찬가지지만 지지물 간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 저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간. 그래서 30이 된다. 73번. 73번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뭐다? 3, 4, 5kV 가공전선과 154kV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뭐라 그랬어요? 60kV 기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사이는 60kV 기준으로 했을 때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리고 단수를 구할 때는 3, 4, 5kg, 154kg면 큰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요? 단수는 큰 전압이 34, 5죠. 예, 그리고 기준은 60kV 기준으로 했으니까 60이고 10입니다. 28.5니까 얼마? 29다. 그러면 2m 플러스 29 곱하기 0.11을 하니까 5.48입니다. 5.48. 이거 기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적어드린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외우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74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사용자비 35,000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과 저가 가공전선 등 사이에 무엇을 시설하는 경우에 특과 가공전선은 이정특구 보안공사에 의하지 않아야도 되는가? 뭐다?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은 보호망입니다. 경우는 틀려요. 여기서는 특과 가공전선과 저가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부분인데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같죠. 이정특구 보안공사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망을 시설하면 된다. 그래서 74번의 답이 2번입니다. 75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졸전선들과 접근하는 경우 가공전선이 약졸전선들과 접근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졸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케이블입니다. 고압과 약졸전선 얼마? 80에 40이요. 일반적인 경우 80, 고압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40.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40이 됩니다. 76번 6000V 가공전선 6000V 하면은 얘는 고압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셔야 되죠. 고압입니다. 안테나가 접근하여 시설될 때 안테나, 삭도, 약졸전선, 고압 가공전선 상호가 모두 똑같다고 했잖아요. 전선과 안테나의 수평 이격거리 얼마나?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압과 안테나 케이블 사용하지 않으면 80, 케이블 사용하면 40.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77번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전차선과 할 때 저압이 있고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는데 일단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조과용선으로 조과를 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조과용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77번에서는 케이블 사용 경우 이외에 때 얼마의 경동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38에 40, 14.51이고 이때는 경동선이고 케이블로 조과를 할 때는 35에 38입니다. 인장 강도는 19.61로 똑같죠. 이러한 조과용선으로 조과를 한다. 근데 고압에서 케이블이 아니고 경동선이면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얼마? 38인데 14.51kN. 전차선일 때.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비슷한 게 조과를 할 때 인장 강도가 둘 다 19.6이고 35와 38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조과용선도 그렇고 경동선도 그렇고 모두 38입니다. 인장 강도만 14.5로 다르고요. 그래서 77번에는 답이 38. 고압이면 조과를 하든지 경동선을 사용하든지 모두 38이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 사용유담 154kV인 가공 송전선로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도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하고 전선과 이런 식물과의 이격거리 똑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얼마? 60kV 기준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1을 적용하는 거죠. 이것과 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삭도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154kg니까 얼마? 단수는 154 마이너스 60kV 기준입니다. 60. 10 하면은 9.4니까 얼마? 10단이죠. 10단. 얼마? 2 플러스 10 곱하기 0.12 하니까 1.2죠. 3.2m가 됩니다. 3.2m. 78번에는 2번 3.2m. 이제 79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 경관
80번하고 같이 하면 농사용도 그렇고 군내 도로도 그렇고 공장 구역 내 도로도 그렇고 지지물 간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 79, 80 똑같이 30m. 81번 특과 가공전선은 시설이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 각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81번 그림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쭉 해서 다중 접지를 할 때 이 거리가 300m 이하여야 한다. 300m 이하여야 한다. 다중 접지. 82번 82번부터는 우리가 특과압 가공 전선로 중에서 25kV 이하인 특과압 가공 전선로, 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전압이 22.9kV고 22.9kV는 25kV 이하 특과압 가공 전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취급을 합니다. 82번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kV, 즉 15kV에서 25kV 사이죠. 특과 가공전선로에서 각 접지점의 대지전기 저항값 300옴 이하고요. 1kΩ마다 중성선과 대지 간의 합성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15kV 이하면 하나는 300이고 전체는 30이잖아요. 15에서 25까지는 하나는 300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15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22.9kV는 여기에 포함되고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간은 15옴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83번 25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과 상호 접간 접근도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모두 나전선인 경우에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이격거리가 모두 나전선이면 1.5, 양쪽이 특급 절연전선이면 1.0, 케이블이면 0.5인데요. 1.5, 1, 0.5, 0.5씩 빠집니다. 근데 이 규정은 앞에서 지금 25kV 이하지만 35kV 이하일 때와 동일합니다. 35kV 이하일 때도 그렇고 25kV 이하일 때도 그렇고 1.5에 1에 0.5 똑같아요. 앞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84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과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경관. 여기서 시가지가 중요하죠. 원래 우리가 목주 A, B 철탑에서 표준 경관이 얼마입니까? 원래 150에 250에 600이죠. 600인데 시가지는 150이 반입니다. 75. 250의 반이에요. 얼마? 125죠. 근데 125는 아니고 130도 아니고 140도 아니고 150입니다. 150. 철탑은 보통 400에 300에 250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철탑은 400, 단조인 경우는 300, 그리고 전선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250 시가지 기준입니다. 85번 154kV 특과 가공전선을 시가지의 경동전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시가지는 일종특고 보완공사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은데 85번 보세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인데 일단 일종특고는 보세요. 일종특고는 100kV 그 100에서 300 이거 300 넘을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지는
100은 똑같아요. 100 똑같고 이거 얼마요? 100에서 170입니다. 170이고 170을 넘을 때. 그리고 수치는 이때 얼마? 이때는 50입니다. 55죠. 55. 또 55. 55인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150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 200인데 240입니다. 200. 200과 240. 그래서 일정 특고 보안공사 할 때는 300 넘을 때 200인데 시가지는 170 넘을 때 240이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니까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시고요. 시가지 얼마? 154kg니까 시가지는 150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86번 22kV 특화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특구압 절연전선으로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일단 22kV는 35kV 이하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10m입니다. 그런데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8m. 절연전선 사용했기 때문에 8m입니다. 답은 1번. 87번 154kV 가공전선으로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화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시가지에서 100kV를 초과하는 시가지 등에 시설하는 특화 가공전선은 지락이나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1초.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88번 사용전압이 170kV 초과하는 특화 가공전선 시가지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 여기 나왔지만 170km 초과할 때 얼마? 240입니다. 240. 답은 4번. 89번부터 이제는 지중전선로 문제예요.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중전선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케이블. 무조건 케이블. 90번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관록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고 인입식은 없습니다. 직매식, 관로식, 암것입니다. 직관암. 91번 지중전선로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중전선로는 방금 했죠.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것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한다. 90번 문제하고 91번 문제를 합쳐놓은 문제입니다. 케이블만 사용하고 관로식, 암것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한다. 92번 지중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그런데 직접 매설식뿐만 아니고 관로식이나 암거식 모두 동일합니다. 1m.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m. 93번 지중전선으로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 견관,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 컴바인 덕트와 개장입니다. 컴바인 덕트와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94번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한 지중함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111이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높이 111이면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중함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답은 4번이고요. 95번 다음 중 지중전선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4번 문제 해설에 있습니다. 지중함 시설 기준인데 1번 경과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건디는 구조 맞고요. 2번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맞고 3번 뚜껑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도 맞습니다. 3번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는 규정에 없습니다.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는 없습니다. 96번 다음 관로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뭐 또는 뭐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되는가? 뭐다? 첫 번째는 유도작용입니다. 전자유도작용, 즉 유도작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력선에서
기타 약졸 전선으로 전류가 새는 것 뭐다?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와 유도 작용에 의해서 통신상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97번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몇 c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경관 내화성의 겹벽을 설치해야 됩니까? 저압과 고압은 30cm, 즉 0.3m고요. 툭고압은 60cm, 0.6m입니다. 0.6m. 그래서 저압 또는 고압이니까 30cm가 맞습니다. 98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 배선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경우 전선은 노면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되는가? 이 규정은 뭐 철도, 궤도, 자동차 전용 터널 내 전선로 규정과 동일하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압에서는 교류 220V는 저압이니까요. 저압에서는 2.5m가 된다. 99번 다음중 터널안 전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반 저압 전선은 지름 2.6mm 경동선의 절연전선 사용한다. 맞고요. 이번 고압 절연전선은 절연전선 사용해서 합성수지관 아니고 고압을 터널에 시설할 때는 케이블 혹은 애자지 합성수지관 공사는 안 됩니다. 3번 저압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2m가 아니고 2.5m. 4번 고압전선은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4m가 아니고 3m. 99번에는 1번입니다. 100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에서 사람이 출입 전용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내와 동일하게 전선에 단면적으로 취급하고요.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만 사용 전압이 저압입니다. 사람 전용 터널은 저압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일반 합성수지관 공사로 시설할 수가 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유전선관, 케이블 공사 준하여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칭단 면적 2.5 스퀘어의 연동선을 또 사용을 합니다. 3번 에다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m 앞에서도 했지만 저압에서 터널은 모두 2.5m입니다. 3번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한다. 전용 개폐기 혹은 과전류 차단기를 뭐 시설할 수 있다 했죠. 답은 3번입니다. 101번 수상전선로, 물 위에 있는 전선로 시설입니다. 일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가 아니고요.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 저압일 때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었습니다. 이번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 지표상 저압과 고압 모두 5m였죠. 육상에 있을 경우는 저압과 고압 모두 5m였습니다. 3번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의 높이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4번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 대비해서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죠.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한다. 101번에는 3번이고요. 102번 교량 위에 시설하는 저압용, 조명용 저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굵기는 저압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굵기는 얼마? 2.3에 2.6. 다리 교량 위에는 2.3에 2.6. 예. 그래서 100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선로 2장 전선로 이론과 문제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좀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만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른 분들도 힘들어 하실 거. 그런데 한 번만 만약에 더 보시잖아. 그럼 확실히 더 나으실 거예요.
만약에 괜찮다 싶다 하는 분들, 처음에 안 괜찮았는데 한 번만 더 반복, 한 번만 더 보셔. 그런 분들, 그러면 확실히 좀 더 괜찮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좀 답답한 감이 드실 때 아우 답답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한 번만 더 보신다면은 이 부분이 좀 반가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